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시 24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6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좀 잘 버텨야 될 텐데 계속 힘듭니다. 저점이 더 낮아지네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밀리긴 밀리는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그나마 좀 덜 밀립니다. 코스피 0.8% 하락입니다. 20포인트 하락으로 2,542.5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560선, 저점은 2,532포인트. 그래서 변동폭은 30포인트 정도 됐었고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오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인데요. 그래도 약간은 아랫꼬리를 형성하면서 아직은 20일 이동평균선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상황으로 거래를 마치게 될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5주 만에 음봉전환, 주간 기준 1%가량의 지수 하락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이 이번 주 상당히 힘들었었죠. 6주 만에 음봉전환, 그리고 음봉의 길이가 꽤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약 2% 정도의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4%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866.9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요. 어제 2% 중반대 밀렸고 오늘도 2% 중반대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인데다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캔들 모양이 비슷합니다. 시가도 떨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저점 잡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내리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 이에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이 나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은 4% 가깝게 하락이 됐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90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냈는데 어느덧 800선대 중반 즈음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점차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하락 종목 1,800개가량으로 집계되고요. 상승은 600개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딱 양분되는 그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거나 중국 향 종목, 중국 시장이 중요한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이 크게 타격받는 모습이고요. 그럼 좀 나은 곳이 어느 쪽이냐? 반도체가 괜찮습니다. 반도체하고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 음식료라든지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비교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도 대부분 톱10 가운데서 하락 종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플러스권 내 흐름이고요. 탄력도 꽤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0.77%, SK하이닉스는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이 IT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HPSP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워낙에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HPSP 그동안의 하락을 끊고 오늘장 6거래일 만에 반등 10%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 레이저 장비 쪽에 이오테크닉스도 8% 정도의 상승권, SNS텍 6%가량,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주도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나 주성엔지니어링, PSK 이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쪽에 중국발 이런 모멘텀을 예전에 받았던 종목이 오히려 이제는 된서리로 피해주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번 이 뉴스가 외교적인 이 잡음이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이달 말 즈음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 연휴가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나 아니면 청명절 휴장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다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게다가 장중에도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할 만한 이 중국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수위 높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크게 조정을 받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G입니다. 아모레G가 현재 11% 하락이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의 화장품 쪽 안 좋고, 그리고 카지노도 보겠습니다. 오늘 카지노주들 크게 밀렸습니다. 직전 저점 이탈이 나오고요. 파라다이스, GK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 중소형주도 예외는 없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13% 정도 하락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 긴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행 그리고 항공 쪽 여기에다가 소비,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시장의 파이를 좀 크게 가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의류 쪽에 FNF도 그랬고요. 오늘 FNF 5% 정도의 하락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니까 개인주입니다. 확실히 한 재료, 이 중국이라는 부분은 양날의 검인 듯합니다. 판호 발급했다가 방긋 웃었던 넥슨 게임즈가 게임주 내에서도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도 조금 전에 추천이 나왔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의 파이가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괜찮은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넥슨 게임즈는 10%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선방했던 쪽은 반도체 외에도 이쪽 곡물 그리고 사료 쪽 특히나 설탕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는 또 기후변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설탕, 사카린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강했습니다. 대한제당이 한 8%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삼양사도 있고 대상도 있고요. 그리고 경인양행은 또 사카린 만듭니다. 경인양행도 오늘장에서 강세 움직임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보락 같은 경우도 사카린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거든요. 설탕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좀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래 마무리가 됐네요. 주 후반이 좋으면은 주말이 좀 편한데 이번 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뭔가 중반 이후에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4월 마지막 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안 좋은 것인가? 워낙에 글로벌 정세 관련된 뉴스가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무겁긴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린 건 사실이고요. 일본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아쉬울 만한 상황은 아니죠. 요즘 뭐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밀어주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국 같은 역할을 유럽 지역에서 영국이 하는 역할을 또 일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괜찮습니다. 0.33%의 하락 움직임으로 28,564.37엔대 거래 마치면서 변동성도 제한됐고요. 또 낙폭 자체도 크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번 가보시죠. 중국은 밀렸습니다. 뭐 원인을 딱히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중국 내부에서의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던데요. 오늘 약세를 뚜렷하게 설명할 만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3,400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는 오늘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1.6% 하락하면서 3,314.1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후장의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심천은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낙폭이 후반에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하는 거 보시면서 환율까지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증시 밀린 것 대비로는 뭐 환율은 5원 40전 올랐으니까요. 1328원권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폭은 1323원에서 1330원, 장중한 때 1330원 터치 나왔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은 상승이 멈추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최근 몇 주 동안은 금요일장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오늘장은 울상지신 분들도 많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지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보시면 전장 대비 0.73%가 밀렸습니다. 이틀 내내 내려오는 모습인데 낙폭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죠. 전장 대비 포인트로는 18포인트가 내려갔고요. 오늘 종가 2,54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이 장 초반에 특히 하락 속도가 빨랐습니다. 10시 이전에 2,532포인트로 저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 뒤로 다시 2,540선까지 다시 올려놓긴 했지만 거기서 더 탄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꾸준히 2,540선에서 횡보세 보이다가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도 보시죠.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었습니다만 개인이 그리고 기관까지도 매도가 더 많게 되는 흐름.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역시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는 2,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죠. 자, 그런데 기관이 팔았습니다. 936억 원 순 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도 2,000억 원 가까이 순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뚜렷하게도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비금속 광물 업종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역시 이 하락률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포스코 퓨처엠 여기 속한 대표 종목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계속 급락세를 연출하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업종 지수 자체를 크게 끌어내리면서 5.5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의료 정밀도 못지않게 많이 좀 내렸죠. 어제장 업종 지수를 끌어올렸던 SD바이오센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덴티움 같은 종목까지 함께 크게 밀리면서 꽤나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5%가 넘게 내려왔고 섬유 의복 업종도 3.5% 밀렸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철강 금속까지 나란히 2.5% 안팎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랐던 쪽에서 의미 있게 볼 만한 건 하나 정도죠. 건설업종이었습니다. 이 건설주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이 또 나오고요. 현대건설에서 실제로 늘어난 영업이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뚜렷하게 올려 잡았습니다. 건설업종은 2.2%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와 기계 정도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역시 하락 종목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보실 텐데 테슬라 쇼크를 받습니다. 지난밤 전기차의 대표 종목인 이 테슬라 쪽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죠. 자, 그래서 국내 전고체 배터리 민간 합동 20조 원의 투자 소식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시죠. 1.38% 밀리면서 57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3.6%가 내려가면서 77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 내림세였죠. 이쪽 종가는 7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확인해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이 나란히 시총순위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3% 넘게 내렸죠. 40만 원 이탈에 내면서 39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여기는 거의 7% 가까이 급락세였죠. 포스코 퓨처엠은 6.99% 내려가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선방했던 종목들 보도록 하죠.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반도체 업종이 이제 바닥이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투톱부터 해서 종목들 오름세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0.6% 올렸습니다. 65,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컸죠. 1.6% 오름세로 8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잘 막아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8만 5천 원 오늘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까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셀트리온이 오늘장 빨간불 켰습니다. 0.18% 올리면서 16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 우려로 어제 갑작스럽게 또 상승이 나와줬던 곡물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까지도 눈에 띄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슈가 또 하나 터지면서 이틀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죠. 흑해 곡물 협정의 연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이 또 요동을 칠 테니까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틀째 연이어서 나와줬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부터 유통이라든지 심지어는 육계 그리고 수산물 같은 식품주들 전반까지 관련성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줬는데요.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제당 보실 텐데 이쪽에는 이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붙어서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윗골이 좀 달았고요.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전장 대비 8% 넘게 크게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
주가는 3,3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샘표 같은 종목도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5% 넘게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한성기업과 마니커, 풀무원, 그리고 신송홀딩스까지 거래소의 종목들,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 강세 종목들, 이 상승 탄력은 더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누보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죠. 2,000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1,926원에 거래 마쳤고요. 한일사료가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한일사료는 5,440원에 종가 만들어졌고요. 효성 OMB도 오늘장 12%대 급등했죠. 9,54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팜스토리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탑, 어제장에서도 강세 보였던 종목들 윗꼬리를 제법 달았지만 오늘장에서도 4에서 6%대 뚜렷하게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특징으로 여기도 사실 외교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러우 갈등이 아니라 이번엔 한중 갈등이 포인트죠. 최근 들어서 중국 외교당국의 이 말참견 발언이 화제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주한 중국 대사 초치 등 한중 외교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매출이 큰 쪽이죠. 리오프닝의 주가가 아주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자 주가 급락이 연출이 됐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모레G가 10%가 넘게 내려갑니다. 37,350원에 음봉 꽉 채워서 이렇게 끝났죠. 아모레퍼시픽도 8.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까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이 8%가 넘게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점점 낙폭이 거세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낙폭이 컸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2% 넘게 내렸고 특히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에서는 7% 가까이 내려가면서 1,93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세 쪽의 충격도 상당히 컸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은 무려 13%가 떨어졌습니다. 3,580원에 거래 마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종목의 낙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호텔신라는 특히나 8% 가까이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의 불안이 상당히 컸는데요. 카지노 종목 파라다이스와 GK에 모두 다 나란히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파라다이스는 14,740원, GKL은 18,00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 마감인데요. 이 낙폭이 어제 못지않게 대단히 커서 급격하게 투심은 얼어붙었습니다.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밀렸죠. 1.91% 내려갔습니다. 포인트로도 17포인트 가까이 내려가면서 오늘장 종가 868.8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밀렸습니다. 10시 전에 장중 저점 확인이 됩니다. 868포인트로 저점을 잡고요. 그 뒤에 잠시 올라가는 모습도 나와줬죠. 880선까지 올려줬다가 그 뒤로는 낙폭을 재차 또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장 막판 들어서는 장 초반에 기록했던 장중 저점 부분까지 다시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확연한 매도 우위가 나와줬습니다. 5거래일째 양매도 행진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순 매도였고요. 기관 쪽도 68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2,400억 원가량 순 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모조리 파란불이었습니다. 낙폭도 제법 크게 나왔는데 이야기가 될 만한 건 역시 딱 하나입니다. 2차 전지의 약세죠. 일단 좀처럼 빠지지 않던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 주가 밀림이 확연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7% 넘게 내려왔습니다. 급락세 보여주면서 27만 2,500원에 거래 마쳤고 에코프로도 5.75% 내려왔죠. 종가는 57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LNF 어제 교환서재의 발행 소식과 함께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장도 또 내려갔습니다. 2.4%대 내림세로 30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 잠깐 확인해 볼까요? 첨보의 움직임은 사실 크게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0.21% 소폭 하락에 그쳤죠. 여기는 2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최근 이 포스코 그룹의 강세와 함께 크게 올라왔던 포스코 DX 이쪽의 주가가 어제장에서도 버텨줬는데 오늘장은 크게 밀렸습니다.
무려 9% 넘게 거의 10% 가까이 밀렸죠. 9.83% 내려오면서 시총순위도 크게 내려갔고요. 오늘장 종가는 15,14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최근 TSMC나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번 실적, 이번에 나온 것이 바닥일 것이다.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도체 종목들이 여럿 있어서 좀 묶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일단 JI테크 같은 종목이 10% 넘게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17,120원에 거래 마쳤고요. HPSP 여기도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22,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 밖에 SNS텍 같은 종목도 6.5% 뚜렷한 강세였고요. 이오테크니스가 장 막판 들어서도 상승달러 더 붙였네요. 8% 이상 급등세로 8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버티리얼즈도 5% 가까이 주가 올렸고요. LX세미콘도 5% 넘게 올리면서 10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로 오랜만에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5장에 부각이 된 내용인데요. 브래드 스미스의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방한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리고 차기 유니콘 기업 후보들을 만나서 이 AI 클라우드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AI 관련된 종목들 반응이 좀 오후장에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마음 AI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거의 20% 가까이 들어올렸죠. 26,55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셀바스 AI가 크게 반응이 나왔다가 윗골을 좀 길게 달았네요. 종가는 3.45% 상승으로 그래도 2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플리토 같은 언어 관련된 종목도 5.14% 올리면서 3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